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책의 연인입니다. 네, 오늘은 책장 앞이 아니라 이렇게 책상 앞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읽는 책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기린의 날개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요. 지금 차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한 일주일에 10분 정도씩 독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끝나는 대로 기린의 날개 소설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라기보다는 숙제라서 강제적으로 읽어야만 했던 책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마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나마 남겨두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은 저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죠. 같은 수업 이제 과제로 내어진 책인데 주제가 좀 비슷해요. 어떤 심리적인 질병과 정신적 질병과 심리학적인 것을 연결지어서 연구한 결과물들의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플레이스보를 주제로 두었어요. 플레이스보를 제가 한영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도 플라스보 효과, 플라스보약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설명을 하자면 간단히 가짜 약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작용을 하는 약을 준다기보단 그냥 약 모양이랑 똑같은 약을 주어서 먹였는데 환자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병이 낫는다는 것이 바로 플라스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정신적 질병 중에 우울증과 플라스보 효과를 연결지어서 연구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쓴 책이에요. 네, 떨린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핑계입니다. 네, 어쨌든 이 작가는 특히나도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죠.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2가지의 약을 이제 줍니다. 한쪽 부류에게는 진짜로 우울증을 좀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약, 한쪽에는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약 모양을 가진 가짜 약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짜 약을 준 팀이 더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과연 화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환자들은 그냥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 안도감 때문에 우울증이 낫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작가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작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결론이라기보단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전에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되는, 영적으로도 상처가 되는 그런 원인이 가장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약물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것은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또는 다른 종류의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화학적 물질인 약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짜 약을 주거나 상관없이 치유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우울증이 화학적 물질 때문에 치유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그 우울증이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 되게 어렵고 있는데 되게 제가 다 이해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책은요, 비슷해요. 이것도 정신적 질병과 심리학적인 것을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연구하고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주제가 좀 더 어려웠지만 좀 더 흥미진진했어요. 왜냐하면요, 전체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이래요. 요즘 세대에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요즘 ADHD 아니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50년간, 몇십 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정신적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들을 개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 질병을 위한 약들을 개발하고 또 성공적으로 실험을 하고 했는데 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4배나 증가한 것인지, 그게 작가의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점점 다양한 약이 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정신질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약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 약들이 정말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나갑니다. 사실 아직 다 안 읽어서요. 그리고 다 읽었다 해도 전 다 깊게 이해한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이 작가가 확실히 주장하는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작가는 그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네, 약간 반대합니다. 정신적 질병을 위한 약물 투입,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부모님 다 아이가 있는데 같은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모님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해요. 한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고요. 이 부모님은요, 약을 안 먹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질병에 관한 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순간 평생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님은 만족합니다. 왜? 자신의 아이가 약물을 먹은 후부터 굉장히 차분해지고 공부도 정상적으로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은 이 아이가 자신의 성격을 아예 잃어버려요. 그리고 로봇처럼 항상 무표정으로, 정말 로봇처럼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 때문에,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그냥 컴다운 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은 그런 생활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부모님은요, 이 자신의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조금은 차분하지 못한,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해도 약물을 투여해서까지 아이가 로봇처럼 감정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양쪽 부모님 다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멘탈 붕괴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은 The Anabaptist Story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정말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책이라서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침례교에 관한 역사고요. 침례교 중에서도 재침례교 또는 스위스 브레스런스라는 어떤 그룹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건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어딜 졸업했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몇 년도에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헷갈려요. 하지만 그래도 꽤 흥미진진하게,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엉망진축이었지만 어려운 책이었으니까 설명 또한 어렵네요. 네, 배터리가 없어서 카메라를 빨리 꺼야 해요. 여기까지 제 요즘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책들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실 만한 이상한 책이 아니라 이런 흔하지 않은 책 말고요. 좀 재밌는 책의 리뷰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초점이 안 잡혀서. 네, 그럼 이렇게 카메라 초점이 안 맞춰진 상태로 인사를 할게요. 다음에 봬요. 빠이.